자기한테 힘이 조금은 그잖아요. 솟아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8주차에 올 텐데 숙제 아닌 숙제. 그죠? 그림 그셨나? 안 그시면 나가라 그럴 텐데. 그림 하나라도 그죠? 그래서 그 달력도 좋아요. 달력도 그림이 예쁜 그림 있는 달력 많잖아요. 그죠? 크기도 뭐 중요하지 않죠. 자, 내가 그 그림을 보면 편하다. 내가 그 그림을 보면 아늑하다고 느끼거나 뭔가 나한테 뭐 이야기를 건넨다. 그러면 그게 좋은 그림이에요. 그래서 그런 그림을 어떤 사람이 회사 나갈 때 자기 스스로가 그림을 좀 보는 게 좋다 그러면 현관문에다가 붙이시고, 집에 들어오면 화를 잘 낸다 그러면 집에 들어왔을 때 어디다 붙이야 되겠어요? 눈에 제일 잘 가는 곳에. 그림 붙이려다 했다가 화장실 잘 안 보는 데 붙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. 그죠? 자기 눈이 잘 가는데 가서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잘 판단해 보시고, 내한테는 어떤 그림이, 어떤 분은 인상과 그림이 뭐 어울릴 수 있지만 어떤 분은 그게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. 나한테 뭔가 이야기를 건네고 내가 그 그림을 보면 푸근하거나 아늑하거나 편안하고 느끼는 소재의 그림 있잖아요. 그죠? 그리는 걸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전시회 가시면 복제화 팔아요. 많은 맘 하면 사요. 여러분이나 저나 뭐 돈 많이 못 벌기 때문에 몇백만 원짜리 이런 진품 살 여력은 안 되잖아요. 그죠? 그럼 복제 그림 많은 2만 원 하면 사요. 그 그림 사는데 너무 손 부들부들 뜰 필요 없잖아요. 그죠? 그렇게 그림 하나 사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데 그려두면 그 그림이 자기한테 100만 원, 200만 원, 1000만 원의 값어치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림 한 장 꼭 그려두시고, 교육이라고 하는 게 명시적으로 언어로만 일어나면 한 3 이상의 말로 하는 게 가장 명시적이고 가장 뚜렷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그렇잖아요. 그죠? 말로 하면 그걸 잘 안 받아들여요. 대신에 아까 뭐 하라 그랬죠? 공자는 활 쏘기 한다 그랬잖아. 여러분 어디 하라 그랬죠? 스포츠를 하시거나 등산을 하세요. 티나지 않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티나지 않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사춘기 있는 집에 있으면 이렇게 책상이 있으면 그 책상 바닥 아래 유리장 밑에 하나 깔아두셔도 되고, 그죠? 각각의 그런 그림들, 요즘 예술이 이제 치유다, 뭐 힐링이다, 세라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스스로 치유하는 기능들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만 자꾸만 꾸짖거나 타이르거나 지적해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 한 장으로도 여러분의 수천 마디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. 오히려 또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그림을 가지고 무한한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기 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, 누구든지 마음은 잘 내요. 좀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 철이잖아요. 중간고사 치기 전에 시험 망쳐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있어요. 엄마하고 싸움한 사람. 내가 신경 망쳐가지고 한번 있기는 있어도 소수겠죠. 그렇죠? 그러니까 대부분은 시험 잘 쳐야지 생각을 하겠죠.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잘 쳐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이 공자가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방식들을 보면 이 안현이라는 사람이 공자 선생님에 대해서 찬탄하는 말들이 있는데, 앙지미고 찬지이견 첨지제전 홀연제후라고 선생이 있으면 학생이 따라가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따라가서, 여러분들 달리기 하면 자기보다 늘 1초 정도 빠른 친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럼 뒤에 가는 친구는 빨리 가서 저 친구를 따라잡아야지 하잖아요. 근데 내가 가면 그 친구는 또 나보다도 1cm라도 하여튼 앞에 있잖아요. 그럼 또 따라잡아야지 하면 또 앞에 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런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나보다도 10m를 빨리 다닌다. 그럼 어떡하죠? 안 따라가요. 그죠? 안 따라가잖아요. 그죠? 에이, 쟤는 뭐 나하고 상대를 안 해. 난 안 해. 그래버리잖아요. 그래서 이제 공자의 경우에는 그걸 잘라서 따라올 만큼 앞에 가고, 그죠? 그래서 자기가 다 배웠다 생각하면 또 그 앞에 가 있고, 지금쯤 하면 이제 선생님과 나 같아진 거 아니야? 그러면 또 앞에 가 있고, 이런 식으로
제자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잘 이끌어간 선유인이라고 잘 끌어간다. 더 뭐 쉽게 말하면 잘 꼬신다, 잘 꼬드긴다, 잘 부추긴다. 이러는 거죠, 그죠? 그러니까 할 때 여러분도 봐요. 중간고사에서 여러분이 70점이면 여러분 자제분이 뭐 전년에 기말고사가 70점이면 여러분들이 애한테 다음에 90점 받자 그러면 공부 안 해요. 언제 하면 공부하는 줄 알아요? 75점이랑 80점 하면 과자 사줄게. 90점 하면 피자 사줄게 그러면 공부 안 해요. 왜냐면 나하고 너무 멀다고 생각하니까. 그래서 한 75점이나 그 정도 어떤 뭐 개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조금 그 친구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목표를 제시해주고 해보자 그래야 되지. 70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갑자기 100점 맞아라든지 갑자기 90점 맞아라든지 이렇게 말하면 말할 엄두가 안 난다는 거죠. 그렇게 할 때 어떤 학습자의 능력 사항을 잘 고려해서 끌어가자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역파불능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,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1m 차이와 10m 차이 있으면 1m 차이 좀 따라잡히면 50m 내지 뭔가 손을 뻗치면 그 친구를 뭐 잡아챌 것 같잖아요, 그죠? 그런데 또 앞에 가는 친구는 또 선순위 뭐 뒤처지지는 않잖아요, 그죠? 이렇게 앞서거니 하거나 뒤서거니 하거나 또 그보다는 또 내가 그 친구를 마라톤 하실 때 보시면 내가 앞에 가면 우리 이제 마지막에 그 스피치를 올릴 때 있잖아요, 그죠? 그때 보면 한 사람 선수가 앞에 가면 또 뒤처진 선수가 또 열심히 뛰어서 앞서가잖아요. 그럼 또 뒤처진 친구가 또 앞서가잖아요. 그때 그만두는 친구가 없어요. 그러다가 이제 앞서간 친구가 스파타를 했을 거잖아요. 20m, 30m, 40m 이렇게 치고 나가버리면 더 이상 뒤에 따라가는 친구가 쫓아가지는 못하잖아요, 그죠? 그러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둘 중에 한 사람도 그만둔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, 그죠? 이렇게 할 때 이 학습자가 역파불능이라고 해서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. 너무 과도한 목적, 나하고 다가갈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해서 그거라 하라고 하면 금방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방문 양내라고 해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게 문제를 풀다가, 그러니까 영어든 수학이든 각각의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을 풀면 점수가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만 뭔가 내가 성취하거나 나아졌거나 내가 뭔가 발전한다는 생각이 들 때 더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? 그죠? 이렇게 할 때 이 중단 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러면 이 세 가지 계기가 어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착착착 돼야 가운데서 그만두지 않고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원래는 이게 제대로 되는데 여기 옮기니까 이렇게 헝클어졌는데 원래는 안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을 내가 해봐야지라고 하고 싶은 마음을 발동시킬 수 있는 선유인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 없도록 하는 거, 그죠? 여러분 어젠가 그 유현진 선수가 그죠? NBA에 가서 야구했잖아요, 그죠? 만약에 1회부터 10점을 해줘가지고 10대0으로 진다. 그럼 TV 끝이야. 그죠? 위기에는 위기인데 점수는 안 주고 자꾸만 0대0으로 하니까 야, 이놈이 이길 거 질까? 그러니까 이러면서 끄지 못하고 계속 보는 거잖아요. 회사 가는 사람도 조금만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, 그죠? 그런 것처럼 그만둘 수, 내가 저 목표에 가봐야 되겠다. 내가 해봐야, 자기 목표를 내가 달성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러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역파불능하고, 그 다음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점수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뭔가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뭔가 전체적으로 나의 삶을 설명하고 기획하는 데 있어서 큰 뭔가 틀을 가져간다.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데 끝없이 나아간다는 거죠. 이런 게 없으면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둬버린다는 거죠. 이렇게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제분이든 하든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게 뭐 애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. 요즘은 평생 학습이고 여기 오신 것도 일종의 평생 학습이잖아요.
학교 한 번 배우고 끝이면 그게 제가 제일 불행한 게 뭐라고 생각하잖아요. 남자분들이 군대에서 재정교육으로 마치는 거예요. 그럼 머리가 보소화되기 쉬워요. 이게 그 뒤도 자꾸만 공부를 해야 자기 사고가 말랑말랑하고 유연해지는 것이지 그때 배운 걸 마지막으로 배우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분들 일종의 그때 배운 걸 마지막에 배운 것들이 아니라 자꾸만 끊임없이 평생 학습하시는 것입니다. 이런 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뭐 저도 이제 선생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저 초등학교라든지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들이 중학교 1학년 정도는 수학이라든지 이런 걸 커버해요. 근데 이제 3학년이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야 하든가 물어보면 초등학교 때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이러면 이제 고학년이 점점 부담스러워지죠. 눈빛 보면서 물어볼 것 같으면 나 바빠 빨래 해야 돼 슬슬 피하기 시작하죠. 그죠?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초보 엄마 아빠의 가르치는 걸 보면 야 우리 공부하자 이렇게 책상 딱 펴놔요. 그러다 문제 풀어봐 내가 아빠 엄마가 잘 챙겨놓을게. 그러다가 애가 버벅거리잖아요. 그럼 그 다음 누가 하는 줄 알아요? 자기가 풀어. 이렇게 하잖아 너 왜는 못해? 이래가지고 도대체 대학 가겠어? 그러면 애가 공부할 맛이 사기가 뚝뚝뚝뚝뚝 그냥 장마비가 떨어지듯이 그죠?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. 이렇게 할 때 이 공부라고 고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있는 정답, 설레 이런 거죠. 문제를 푸는 해답 또는 뭐 살아가는 지혜 이런 거죠. 또는 매뉴얼일 수도 있고 이것을 다음에 다가오는 세대들한테 알려주는 것이죠.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할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지혜라고 어머니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선배든지 그 사람이 이미 있던 정답이라든지 실마리라든지 그 던져주는 과실을 먹고 나서 애가 자기 스스로 찾는 답이 있죠. 그죠?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뭐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,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안다 이런 말 쓰시잖아요. 그죠? 그렇게 할 때 이 문제 이렇게 풀어봐 해놓고 다른 문제 풀면 그거 봐 되잖아. 너 참 이 문제 잘 푸는데 그렇게 말하면 애한테 이런 유사한 문제는 자기 스스로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거잖아요. 그죠? 여러분도 여행도 마찬가지잖아요. 처음에 여행 가면 되게 어떻게 가죠? 꾸러미로 가요. 꾸러미 그잖아요. 단체 여행 가시잖아요. 그죠? 불안하니까 외국어도 못하는데 그 나라 지리도 잘 모르는데 그러잖아요. 그러다가 매번 다니다 싶으면 좀 단체 여행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렇죠?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죠? 혼자 가거나 뭐 친구들하고 아는 사람하고 간다 생각하잖아요. 이거 마찬가지죠.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개인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? 단체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터득한 자기 스스로의 슬기란 지혜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해서 혼자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. 이래 보면은 뭔가 우리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매뉴얼들이든 해답이든 실마리든 그것을 던져주는 게 필요하죠. 그러나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멈춰야 되지 그것을 풀 수 있는 모든 해답을 다 읽어주면 학습자라든지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죠? 자기 스스로 해야 될 것이 없잖아요. 그죠? 그럼 내가 뭐 하지?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쓸 자리가 없는 거죠. 이렇게 할 때 그거 이거 아니야?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? 그죠? 그거 이런 거 아니야?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죠? 그래서 공을 찰 때도 그죠? 만약에 이렇게 차라 저렇게 차라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한다고 해서 실제 차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서 나름대로는 그 선수가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차면 되는 게 되는 거구나 그잖아요. 그죠? 그걸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라는 거죠. 이렇게 할 때 왜 해설도가 이렇게 만나냐 그러면 이미 있던 매뉴얼이라든지 슬기를 전달해 주는 것과 뒤에 사람들이 다음에 무엇을 자기 스스로 알아채는 것들이 둘 다 어떻게 부딪혀서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거죠. 스파크가 일어나면 발견 이렇구나 그러잖아요. 그죠? 그런 기쁨, 발견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
혼자서 길을 찾아간다는 거죠. 그죠? 적절한 시점. 그래서 아까 말한 예를 들면 뭐 단체 여행을 하시다가도 개인 배낭 혼자서 배낭 여행을 하거나 또는 친구들하고 같이 가고 오거나 그죠? 운동도